다이어트 식단 네 번째 원칙. 탄수화물 섭취량을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라. 이 제한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을 때는 각자 식단의 목적이나 또는 목표 또는 각자 성향, 취향, 몸 상태 또는 운동하는 수준, 이거에 맞춰서 탄수화물 섭취량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따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물론 탄수화물 양만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 양과 질의 개선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복잡하니까 오늘은 양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우리는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해야 되는가? 그건 기본 생리학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자극됩니다. 물론 어떤 음식을 먹더라 해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자극될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떤 것도 탄수화물 섭취만큼 자극하지 못합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이해하게 되면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지, 질을 바꿔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기본 생리학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5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 5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탄수화물 인슐린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서 인슐린 농도가 아주 높아지는데 이때 몸에서 5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인슐린이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효과 첫 번째, 세포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킨다. 이건 앞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 정도가 높아지면 그 인슐린이 세포의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일련의 연쇄 신호의 작용들로 인해서 세포 표면에 포도당 수송체가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세포 밖에 있는 포도당들을 세포 안쪽으로 운반하는 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장기와 근육에서 밖에 있는 포도당들을 많이 끌어와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슐린의 효과 두 번째, 남는 포도당이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는 작용이 활성화된다. 세 번째, 인슐린은 남는 포도당들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작용을 촉진시킨다. 전에 간에서 일어나는 지방 신생 합성이라는 작용에 대해서 다뤘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그 포도당들이 흡수가 되고 남았을 때는 대부분 간에서 지방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이게 지방 신생 합성이었습니다. 이 작용을 촉진시키는 게 인슐린이에요. 네 번째,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시킨다. 우리 혈액 속에는 지방도 이 지단백질이라는 구조 안에서 중성지방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결국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지방세포로 가면 지방이 되는 거고 근육세포로 넘어간다면 근육에서 에너지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지방이 지방세포로 들어가느냐 또는 근육세포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게 지방세포 또는 근육세포 표면에 있는 LPL, 라이포프로테인 라이페이스, 지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지방세포의 표면에도 지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고 근육세포의 표면에도 지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혈액 속에서 인슐린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이 지방세포에 있는 지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은 활성화되고 반대로 근육세포 또는 장기세포 표면에 있는 LPL 작용은 비활성화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 농도가 높았을 때는 똑같이 있는 지방도 지방세포 안에서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근육세포로 에너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하고 에너지로 잘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이 한 번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최악인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인슐린 분비가 높게 돼 있으면, 다시 말해서 고혈당과 고인슐린이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몸은 최선을 다해서 이 남는 포도당들을 지방으로 바꾸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지방들은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방세포로 넘어가는 작용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방세포 표면에 있는 지단백질 분해 효소 LPL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슐린이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효과 5번째, 여기가 스모킹건입니다.
인슐린은 체지방 분해를 억제한다. 이게 왜 스모킹건일까요? 다이어트의 본질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5번째, 그 효과가 뭐였죠? 체지방 분해를 억제한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빼고 싶은 살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의 지방세포 안에 저장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밖으로 빼와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이 작용이 일어나려면 지방세포 안에서 되게 복잡한 효소들의 작용이 필요해요. 지방분해 효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연쇄작용이 필요한데 혈액 속에서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 있으면 이 연쇄작용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이 분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칼로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칼로리보다 중요한 건 호르몬입니다. 어떤 호르몬 분비 상태에 따라서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칼로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5번째 효과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서 인슐린 분비가 자극된다. 그런데 혈액 속에서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 있으면 5번째 효과 뭐였죠? 체지방이 분해되는 작용이 억제된다. 인슐린이 에너지 대사에 미친 효과 5가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세포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작용이 활성화된다. 두 번째, 세포가 남는 포도당을 간 또는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 작용이 촉진된다. 세 번째, 남는 포도당들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작용, 지방 신생 합성이 촉진된다.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지방이 지방세포 안에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작용이 활성화된다. 5번째, 지방세포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 중성지방이 이 체지방이 분해되는 작용이 억제된다. 자, 이 앞에 이 5가지를 요약하자면 인슐린은 우리 몸이 세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긴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있는 지방들이 합성되고 저장되는 작용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체중 감량을 하는 동안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유의하고 또 그 양의 어떤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하로 먹어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가? 아쉽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되게 쉽게 어떤 정답을 제시하긴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의 몸 상태, 식단의 목표, 그리고 운동을 하는지 여부 또는 대사 습관들 이런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도 만약에 어떤 분들께서 저한테 가장 체지방 분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크게는 2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에 기반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두 번째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줄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먹던 거에 비해서 절반 또는 3분의 1 이하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 예를 들면 하루에 밥 2공기 이하로 제한하는 것 정도일 거예요. 물론 이런 식단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양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종류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다이어트 식단 원칙 5가지를 모두 다룬 다음에 하나씩 짚어나갈 때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체지방을 분해하고 싶을 때는 탄수화물 섭취량에 유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것인데 그 인슐린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음식이 바로 탄수화물이다. 오늘 영상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탄수화물이 나쁘다 또는 인슐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인슐린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다만 현대인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 양, 그리고 빈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포당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인슐린에 우리가 만성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대사를 교란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교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체지방을 분해하고 싶다면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생략 원칙 하나는 지켜야 됩니다. 인슐린 농도가 충분히 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되 탄수화물 섭취량을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탄수화물 이외에 다른 영양소들을 얼마나 먹어줄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5가지 원칙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로즈 남자 최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